뭐를 보냐면, 저부터 이제 대리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행위.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한번 보면은, 일단 본인갑이 의뢰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래서 대리권을 주죠. 발생하죠. 법정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고, 임의대리는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인 본인의 숙번행위와 계약인 위임계약과는 원인된 법률관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를 무슨 대리를 한다? 임의대리다. 이렇게 정확하게요.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대리권이 발생하면 이 의를 뭘 한다? 이제서야 대리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대리권이 있는 것을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것을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이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것을 능동대리,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말하는 것을 대리인이 듣는 것을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변경이죠.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되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냐 불분명하냐.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냐 바뀌냐 이런 것이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자 118조가 적용되죠.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옥을 수선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지 이용기량이죠. 그래서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샀다. 대박이 났다 할지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걸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고,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 손해죠. 그래서 본인은 대리권을 제한하죠. 제한할 때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뭐가 있다? 금지가 있죠.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되지 않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은 되죠. 그래서 법무사의 등기 사무나 주식의 명의개서, 사채 알선업자는 된다. 그 다음에 채무 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된다. 그런데 채무 이행할 때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대물 변제 또는 경계. 그 다음 세 가지죠.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대리권 소멸이죠. 127조. 공통으로 소멸하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128조는요. 임의대리죠. 그래서 이런 임의대리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임의대리는 공통으로 소멸된 것 빼고도 숙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서 소멸하고, 법정대리는요. 공통으로 소멸한 것 빼고도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면은 법정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한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대리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발생해가지고 상대방과 계약을 하죠. 그것을 대리행위라고 하고, 대리행위는 어떻게 하냐?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고, 본인의 이름이니까 모든 대리행위의 책임은 본인에게 기속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취소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제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본인에게 기속하고,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가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취소하거나 해제를 했다 할지라도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 회복 의무는 본인에게 기속하지 대리인에게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죠. 책임이 없으니까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대리인이다? 원래 미성년자의 대리인은 취소할 수가 있지만 대리인으로서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러면 대리인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얘기한다. 즉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한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본인에게 손해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고, 이것을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라고 한다.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현명을 할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인장을 날인해서 계약을 한다. 이것을 말한다.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장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모두 다 본인 갑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을은요, 을은 을 이렇게 썼다. 현명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 추정한다 본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하고,
그런데요, 대리인이 처음부터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 말은 상대방은 대리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그때는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116조는 대리행위 하자죠.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다.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그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고 원칙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중매매에서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전체가 무효가 돼서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아주 중요하죠. 108조에서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 우리가 110조 사기강박에서는 사기강박은 대리인은 본인과 동시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사기강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대리인이요 상대방을 사기를 쳤죠. 상대방을 사기치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왜냐?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시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다. 그럼 대리인은 사기를 당했죠. 모든 법률효과, 즉 사기로 인한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하죠. 그래서 취소권은 본인이 취소한다 이 말이죠. 사기당한 것은 누군데? 대리인인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니까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고, 그럼 여기서는요 상대방이요 본인을 사기를 쳤죠.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계약은 체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린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단독이나 계약을 취소하는데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죠. 그래서 본인은 취소권이 없다 이 말이고, 본인이요 상대방을 사기쳤다. 그럼 상대방은요 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뭐다? 복대리죠. 복대리요. 복대리 뭐냐? 본인 가변한 사람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죠.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을 하게 하죠. 그런데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이것을 복임행위라고 하죠. 왜냐하면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임되니까 선임이 되는데 법원에 의해서 선임되면 법정대리인데 법원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복대리를 언제나 임의대리죠.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 그것도 언제나 임의대리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을 못해요. 왜냐? 신뢰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복대리가 잘못하면 복대리의 잘못에 대해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데 복대리는 선임을 못하니까 책임질 일이 없죠. 근데 법정대리는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어. 즉 언제든지 복대리는 선임하고 100%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본인의 경우, 임의대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하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즉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선임할 수 있고, 이때는 그 복대리는 선임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책임으로. 그런데 부득이하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죠. 부득이하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복대리를 선임하면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법정대리의 경우는 그 책임으로 선임하면 무과실 책임이죠. 부득이하게 선임하죠. 부득이하게. 그럼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과실이죠.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하죠. 책임이 감경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복대리 선임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지명을 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A를 복대리로 선임할게 지명. 그런데 지명을 해서 의리요 본인의 지시대로 복대리를 선임했는데 복대리인이 그 행위를 하기에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해. 부적임이나 불성실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본인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 본인한테 통지를 게을리하면 책임을 져. 통지를 하면 책임 안 져. 통지를 게을리할 때 책임을 져. 그러니까 복대리가,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가 이 사람이 자질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실을 본인한테 알려줘야 돼. 알려주면 대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알려주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복임행위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이죠. 본인의 이름.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냐?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시험에서 뭐라 잘 나오냐?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나는 갑의 대리, 을의 복대리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즉 대리인의 이름은 현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복대리가 이렇게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복대리가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지. 복대리인의 행위. 왜?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에서 대리인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죠. 비용 청구라든가 보수 청구라든가 상관주의 의무라든가 수선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죠. 그럼 대리인의 권한이 복대리의 권한보다 대보다 크단 말이죠.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과 복대리권이 뭐란다? 병존한다. 병존, 같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복대리보다는 대부분 대리권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복대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넘으면은 무권대리가 된다. 무권대리의 경우는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을 할 수 있다. 추인. 그럼 또 여기요.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가 있죠. 복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령 후견 개시 심판을 받거나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령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복대리권을 소멸한다. 즉 복대리권은 자신의 대리권 소멸 원인에 의해서 소멸하지만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원인에 의해서도 말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복대리는 반드시 본인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알겠죠? 이미 복정대리는요, 그 책임으로 선임하죠?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알겠죠? 선임감독의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 지나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 선임감독의 과실 책임이고,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본인의 이름이 아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이기 때문에 복대리는 현명을 할 때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현명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죠. 그래서 복대리도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복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